일정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2021 K3 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 화창했던 날씨와 함께했던 K3였는데 네. 이번 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날씨가 오늘 좋지 않구나라고 네. 느꼈었는데 이제 선수들도 사실 오늘 경기 이제 미세먼지가 있고 또 황사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치르고 나서의 이런 회복에 있어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날씨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뒤쪽에 보이는 하늘도 네. 좀 뿌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같이 화면을 보시는 팬분들도 오늘 경기 정말 날씨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 선수들도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이 목에 대해서 혹은 호흡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기를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청주FC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이민영, 강영종, 김상우, 한승욱, 손민우, 이재승, 김재영이 나오겠습니다. 네, 청주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이풍범이 빠졌습니다. 네. 이풍범과 이동현을 대신해서 한승욱과 손민우가 중앙에 위치를 하겠는데 그래도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서원상 감독의 고민을 해결을 해줬었던 최근에 이풍범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은 한승욱이 나왔고 중원에 다시 한번 손민우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민우가 위치를 하면서 조금은 이 중원 싸움에 대한 포인트를 이 손민우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서원상 감독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 황재정,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양기훈, 유청인, 임창석, 이재호, 유호성, 김동률이 나오겠습니다. 네, 강릉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황재정, 이태준, 유호성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 네. 특이점은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양기훈 선수가 중앙 수비수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청주가 전체적으로 높이가 강릉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세훈 감독은 100분 활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K3 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청주FC는 9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강릉시민축구단은 14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강릉시민축구단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평택과 함께 이번 시즌 유의하게 승리가 없는 두 팀인데 네. 사실 강릉도 이 강릉의 경기력은 최근에는 조금은 좋아지는 흐름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강릉의 조금은 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릉이 네. 사실 이번 시즌 거의 이진법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골차 승부. 이제 울산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기가 0대0, 1대0 승부였기 때문에 강릉의 이 오세훈 감독은 오늘 경기 역시나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결과에 있어서도 양 팀 모두 아직까지 이번 시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두 팀이 모두 비슷한 점이 많은 두 팀이거든요. 오늘 경기 뭐 기본적으로 일단 백스리 청주도 기본 포메이션은 인석환이 풀백에 위치를 하겠지만 인석환은 또 경기가 시작되면은 중앙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 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청주FC,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사실 양 팀은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청주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청주는 오늘 경기 기동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길 거예요. 서원상 감독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기동성이고 네. 강릉이 상대적으로 높이가 활용이 되는 걸 막으려면 청주 선수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기동성에 대해서 오늘 경기는 조금은 신중을 하게 조금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6라운드, 7라운드에는 똑같은 라인업으로 청주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손민우에 대한 활용을 서원상 감독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특히나 이 중원 쪽에서 이풍범의 영향력이 큰 것은 분명히 청주에게는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 이풍범 선수도 득점을 제외하면 미드필더에서 뭐 볼을 소유를 해준다던가 특히나 패스를 통한 어떤
공격 전개를 돕는다는가 하는 데에는 조금은 아쉬움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원상 감독은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손민우를 통해서 이 중원에서의 공수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댓글로 임창석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 강릉시민축구단은 이번 시즌 이 결과도 결과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득점이 2득점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그것도 중앙 수비수들이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헤더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오세훈 감독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텐데 네. 그래도 일단 수비는 어느 정도 안정감은 되찾았고 특히나 강릉이 최근에 강릉과 맞붙는 팀들은 본인들의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강릉이 소위 늪축구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상대편들이 원하는 축구를 못하게 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청주도 이 본인들의 스타일을 통해서 강릉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사실은 오늘 경기 조금은 청주 입장에서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연패를 기록했었던 강릉시민축구단이었는데 네. 일단 김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로 이 흐름은 끊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강릉도 승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지난 경기에서 이제 4연패 뒤에 첫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청주FC의 공격을 막기가 오늘 경기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이 청주FC는 시즌 이번 시즌 최다 득점 2위 팀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최다 득점 2위 11골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또 기록도 갖고 있는 게 최다 실점 10실점으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에게도 분명히 수비적인 불안감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릉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공격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감독도 뭐 단순하게 현재까지는 조금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양기훈이 아니고 이태준이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를 해 있고요. 네. 양기훈은 아마 다시 한번 센터백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청주는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수비에서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강릉시민은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에서 좀 매서운 공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소위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 자강두천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수비의 청주냐, 반대죠. 수비의 문제점을 오늘 또 청주가 노출을 할 것이냐, 네. 공격적인 어려움을 다시 한번 강릉은 오늘 경기도 어려움을 겪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분명히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양팀 결정적인 기회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찼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 청주 같은 경우는 승점을 막판 실점으로 꽤 승점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특히나 파주와의 경기, 화성과의 경기에서 75분 이후 실점이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청주인데 그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가 승점 이제 한 골 차이로 앞서고 있다가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잃은 승점이 4점이나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4점을 획득했었더라면 조금은 더 중상위권에 위치를 할 수 있었던 청주였기 때문에 수비력 그만큼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박을 바로 해주고 있어요. 수비 진영에서 강릉시민축구단 강지용이 확실히 청주FC의 이 전방 압박 거셉니다. 네, 그렇죠. 청주도 지난 4월 이후로 이 김상우 선수와 김재영 선수가 이 선발 명단에 복귀를 하면서 사실은 전방에서의 기동성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동성을 강조했었던 서원성 감독이지만 뭔가 선수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거나 혹은 그런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획득하는 과정 자체는 적었는데 이 두 선수가 합류하면서 일단은 볼까요? 아크 정면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 역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해냈고 네, 그리고 그렇죠. 강력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네, 한승욱 선수는 계속해서 저렇게 박스 바깥에서도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를 하는데 오늘 경기 이동현 선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왼발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청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청주FC는 고무적인 점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의 고른 득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8명의 선수죠. 이풍범과 강영종이 2골 이상씩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인석환, 신재훈, 이동현, 김정훈, 한승욱, 정성우까지 이 6명의 선수도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득점을 기록할 선수들이 또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점, 오늘 경기에서도 또 다른 선수가 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세훈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죠.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청주가 아무래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 오세훈 감독이지만 반대로 서원상 감독은 강릉의 저 수비 조직력을 또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댓글로도 강릉시민축구단의 팬분인 것처럼 네. 보이는데 확실히 강릉의 공격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강릉 내셔널리그 때부터 있었던 강릉시청의 팬들이라면 강릉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죠. 굉장히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감독이 아무래도 법인화를 통한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고 선수단의 거의 한 95% 이상이 선수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조금은 함께 선수와 함께 성장하는 팀을 조금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강릉시민축구단은 리그 3위로 네, 리그를 마쳤고요. 그리고 득점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30득점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2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일단은 컨셉 자체가 정말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강릉 시민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경기도 00년생인 유호성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렇죠. 이 U21세 선수를 일정 시간 이상 경기에 이번 시즌에 활용을 하면 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시민구단 법인화 형태로 전환을 한 이 오세훈 감독의 이번 시즌 또 운영의 목적을 한번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청주FC 파울. 확실히 이번 시즌 이 새로운 이름으로 이 팀을 새롭게 꾸려 나가야 되는 강릉시민축구단이고요.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끊겼어요. 네, 역시나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전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이에요. 김동률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굴절됐고 볼 지켜주고 있어요. 등지고 있습니다. 다시 김동률 슈팅 떴습니다. 네, 그래도 강릉도 이 임창석 선수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공격수들에게 빠르게 접근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최근에 또 좋거든요. 네. 지금도 김동률이 그대로 한번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지금 경기 시간이 좀 흐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 시계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10분에 가까운 시간대로 흐르고 있는데 두 팀의 컨셉은 역시나 명확하죠. 청주는 오늘 경기 앞에서부터 전방 압박하면서 이 강릉의 볼을 높은 지역에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청주의 전방 압박을 뚫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네. 전방 압박에 아마도 이 강릉의 백스리 선수들이 원활하게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전개해 나오지 못한다면 역시나 오늘 경기도 김동률이나 이 이태준 선수는 전방에서 고립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길게 열어줬습니다. 원터치 패스 연결. 경합 상황. 코너 플레이 부근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청주의 공격 패턴이 굉장히 효과적인 게 강릉 선수들이 사실은 수비적인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 수비적으로 좀 어려움은 겪을 수 있고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청주 선수들이 그냥 단순하게 뒷공간만 노리기보다는 이런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강영종 선수가 방금 또 원터치로 패스 연결을 시도를 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오늘 경기 강릉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시민축구단도 이번 시즌 수비가 강력하기 때문에 청주FC 입장에서도 이런 간결한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를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청주FC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요. 공 살아있어요. 이재승 스로인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래도 이재승 선수도 최근 경기에서 이제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석환이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공간 그리고 또 왼쪽 측면에서의 빌드업 능력이 조금은 고민이 있었을 법했던 이 서원상 감독인데 그래도 이재승이 왼쪽에서 위치를 하면서 조금은 왼쪽 측면에 대한 활용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석환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경기에서 정말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하지만 그렇죠. 다행히 인석환 선수가 오늘 경기는 다시 출전했습니다. 네, 뭐 일주일 정도의 회복 시간 동안
오늘 경기 나선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히도 큰 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네. 사실 인석환 선수가 뭐 외형적으로 이 외부적인 어떤 출혈이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빠르게 그래도 컨디션을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네, 인석환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인석환. 경기 뛰는 거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원상 감독이 이번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석환 선수만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거든요. 네. 특히나 계속해서 이제 풀백으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중원 쪽에서의 빌드업 상황 시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인석환이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전개를 시켜줘야 청주의 입장에서 또 전방 쪽에서 또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유럽 축구에서도 저렇게 풀백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빌드업에 가담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K리그에서도 강원의 김병수 감독도 굉장히 즐겨 쓰는 전술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만큼 활용폭이 넓은 측면 풀백 또 다재다능한 풀백이 있다는 것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석환 선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는 청주의 두 명의 선수 사이로 들어가는 부정확한 패스였고요. 청주도 사실은 이 강릉의 3백을 뚫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높이가 있고 또 힘도 좋고 또 분명히 커버하는 능력들도 좋은 선수들, 특히나 강지용 선수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늘 경기는 조금은 청주 입장에서는 평소보다는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은 강릉시민축구단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은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세트피스에서 네,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부산전이었었죠. 이승준 캐스터와 제가 강릉 경기를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도 그래도 뭔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가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강릉이에요. 특히나 오늘 경기는 양기훈과 이태준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주의 센터백들이 그렇게 키가 전체적으로 신장이 높지 않은 청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호성이 왼발로 준비합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머리에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머리에는 맞춰요. 네. 확실히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은 득점이 아쉬운데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을 계속해서 또 올려줘야 되겠죠. 중계를 하는 저희도 사실 기대가 되고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라면 그리고 만약에 강릉이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기록한다. 그러면 강릉은 또 깊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청주 입장에서는 경기를 치를수록 사실은 조금 선수들이 당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공격적인 능력은 좋은데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청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 아무래도 선제골을 청주가 먼저 기록을 해야만 오늘 경기 청주 입장에서는 경기를 편하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기 선제골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유청인 들어갑니다. 유청인 주고 다시 들어가요. 좋아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민영의 노련한 수비. 강릉시민축구단도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 나왔어요. 청주FC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속도 올릴 수 있는 청주입니다. 한승호 네. 무리하지 않아요. 전진 패스 오른쪽 측면. 김재영 안쪽으로 주고 들어갑니다. 3명 압박 성공. 강릉시민축구단 여기서 유청인의 발끝에서 공격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유청인 공간이 비어 있긴 한데 짧게 밀어줬고 유청인 전진 패스. 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유청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유청인이 공을 잡으면 그래도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 어떤 확률도 많이 커지고요. 네. 또 특히나 측면 전환 또 이런 결국에는 강릉이 높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로스가 발생을 해야 되고 측면 윙백들의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청인이 후방 지역에서부터 볼을 어떻게 전달해서 공급을 시켜주느냐, 볼 배급의 역할, 그만큼 유청인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청주가 일단 측면으로의 전환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방 쪽에서 조금 과감하게 돌아서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 연결에도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정확한 패스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강릉의 3백을 흔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경기 이동현 대신 한승욱이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동현 선수가 조금은 더 속도감이 있고 좀 더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동현 선수의 선발을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서원상 감독은 한승욱 선수를 믿었습니다. 오른쪽 한 번에 뒷공간을 노렸었는데 패스가 길었습니다. 이번 시즌 이 이동현 선수의 득점은 1득점밖에 없지만 네. 이 이동현 선수가 전방에서 해주는 역할은 득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계속해서 공간 쪽으로 침투해주면서 그냥 이동현 선수가 단순하게 활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동현 선수가 측면 쪽에서 혹은 공간 쪽으로의 이러한 침투를 가져가줘야 동료들이 또 접근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현 선수가 최근에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이 발생하면서 뭐 강영종이나 김상우나 김재영 선수도 조금은 살아나는 이 경기에 영향력이 커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득점력이 급상승하는 이런 청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경기는 이동현 없이 일단은 득점하는 방법을 알아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욱이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청주FC는 이렇게 후반전 끝까지 0대0으로 갈 경우에 이 이풍범, 이동현 그리고 서브에 지난 경기에서 득점까지 올려줬던 정성욱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정성욱 선수도 있고 또 높이 싸움 본인들이 득점을 기록하고 좀 수비적으로 지켜야 될 때는 196cm 장신의 이동원도 있습니다. 헤더 수비 맞고 굴절. 오, 네. 일단 걷어냈습니다. 급하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청주FC의 스로인. 청주도 뭐 유재호가 계속해서 이 헤더 경합에서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에서 조금은 유재호를 활용하는 것도 또 강릉은 유재호를 신경을 더욱 써야겠습니다. 지난 부교통과의 이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유재호 선수가 떨어뜨려주고 정성욱의 마무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 막판에 뭔가 득점도 기록하고 있고 실점도 많이 하고 있는 청주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일단 전반전은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일단 강릉을 흔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가 있겠고 또 후반전이 되면서 이동현이나 뭐 이풍범이 투입이 되면 전반전의 양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한 번에 전방을 봤습니다. 하지만 킥이 길었어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강릉 선수들이 워낙 중원을 필두로 굉장히 콤팩트하게 있기 때문에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청주 선수들도 계속해서 후방에서부터 좀 긴 패스를 통해서 일단 공략을 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청주FC는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했기 때문에 저렇게 롱 패스를 통해서 허를 찌른다 그러죠. 네. 저런 플레이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뭐 계속해서 김상우나 김재영 같은 이렇게 또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청주 종합운동장입니다. 네. 저 강한 바람을 타고 이제 미세먼지가 네, 조금은 날아왔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날씨가 일단 더 바람이 좀 더 많이 불면은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반대로 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수비수 2명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밀어줬었는데 패스가 길었습니다. 양팀 모두 이 마지막 패스, 이 네. 파이널 패스가 아쉬워요. 어떻게든 진입은 잘 하고 있고 본인들의 컨셉으로 잘 접근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의 조금의 아쉬움. 이게 디테일만 살아나면 사실 이번 시즌 두 팀 다 성적이 더 좋을 수가 있는 팀들이거든요. 네. 뒤쪽에서 청주FC 흘려주고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빠르게 넘어섰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의 이 수비 진영에서의 공간 굉장히 좁습니다. 중앙에서 아마 오세훈 감독도 이제 후반기가 되면서 새로운 선수에 대한 영입,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좀 반전을 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사실 지금 정말 공격력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팀의 성적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강릉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수비적인 부분은 정말 완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욱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치고 올라가요. 한승욱 2명 사이 넘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줄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승욱이 드리블을 시도를 했는데 반칙 아니에요. 그대로 경기 진행. 중앙에서 인석환이 뿌려줍니다. 오른쪽 측면. 확실히 공간이 없어요. 네, 그렇죠. 청주 선수들이 계속해서 침착하게 일단 볼은 돌리고 있는데 네. 정말 볼을 투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크로스는 올렸는데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협적인 공격 기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 센스 있게 살려냈고요. 강영종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여유롭게 임창석이 흘려 보내면서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주는 이 전방 쪽에서의 강릉의 숫자를 조금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결국에는 이 강영종 선수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지금과 같은 장면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강영종 선수가 최근에 전진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뒷공간을 좀 많이 허용을 하면서 상대에게는 좀 역습에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강릉은 좀 황재정 선수도 의도적으로 이 뒷공간을 노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강영종 선수도 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기본적인 컨셉은 역습 축구인데 반면에 오늘 강릉이 굉장히 더 청주보다 많이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청주가 라인을 올려서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번 시즌 청주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지공 상황에서의 어떤 세밀한 패스 혹은 패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강릉전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런 전술적인 실험 혹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선수가 득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술적인 실험을 청주는 오늘 경기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결과로도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청주가 경기력만 보면 9위에 있을 팀이 아니거든요. 득점력만 보면 그렇죠. 네. 하지만 수비력이 정말 아쉽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강릉도 득점만 할 수 있다면 수비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K3에서 수비 조직력만큼 가장 좋은 팀 같아요. 네. 수비를 얻고 공격을 현재까지는 잃은 그 상태의 강릉입니다.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어렵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근데 사실 강릉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오세훈 감독이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과연 시즌 끝을 향했을 때는 좀 강릉이 오세훈 감독이 해법을 찾아내느냐 혹은 찾지 못하느냐. 찾지 못한다면 사실 이번 시즌 강릉은 정말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유호성 치고 올라가요. 사실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르게 패스가 전진이 됐어야 되는데 네. 오른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연결됐어요. 다리 사이. 하지만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리하게 김동률이 다리 사이를 노렸었는데 주심은 단호하게 휘슬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즌 강릉은 저렇게 공격수가 전방적으로 패스가 투입이 되더라도 고립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세훈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냥 또 라인을 올리기에는 수비수의 이런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비는 선택은 했습니다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이적 시장을 통해서 공격수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해준 공격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강릉이 되겠고요. 자, 팀 이 킥이 두 명 사이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김철호. 지금은 김재영이 정말 저돌적으로 수비수 두 명 사이를 파고 들어봤습니다. 바람이 청주가 공격하는 방향 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은 더 활용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 전반전의 바람의 흐름은 강릉시민축구단에게 좀 불리합니다. 네. 좀처럼 킥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제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킥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창인 선수가 중심이 돼서 결국에는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의 시도를 계속해서 해봐야 돼요. 전방쪽으로만 단순하게 보내는 킥으로는 사실은 스피드가 좋은 강릉의 투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었던 인석환. 전지 패스. 지켜내지 못했어요. 자, 지금 패턴이 찔러줬습니다.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오른쪽 선택. 지금은 왼쪽에 이 이태준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왼쪽을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 장면에서도 이태준에게 주는 패스가 조금 길었었고 지금 장면에서도 패스 선택이 조금 아쉬웠고 김동률이 그래도 스피드가 좋고 뭔가 저돌적인 드리블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동률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직 또 김동률 선수도 워낙 어린 선수고 또 경험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받을 때 사실은 강릉 선수들은 특히 공격진들은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기회는 받고 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감독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끝나면 어떻게든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전반기에 받았던 기회만큼 사실은 좀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네, 지금 댓글로 장외 응원전도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돌아서고 오른쪽으로 연결. 강영종 중앙으로. 시즌을 치르면서 양기훈 선수의 수비력은 점차 좋아지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또 강릉에서는 또 경험이 많은 센터백이기 때문에 머리까지 갖다 대 봤습니다.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김상우의 헤더. 지금은 이태준이 양기훈의 수비력을 좀 칭찬하자마자 네. 김상우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치고 말았는데 이렇게 스피드 경쟁에서 아마도 뒷공간 쪽 또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공간 쪽으로 침투를 가져갈 청주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같은 장면처럼. 그렇죠. 떨어뜨려 줬습니다. 유청인. 드리블 좋아요. 왼쪽 측면. 네, 지금 박스 지금도 안쪽에 지금도, 숫자가 없어요. 올려줬습니다. 중간에 수비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태준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측면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중앙 쪽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 줬어야 돼요. 네. 그래야 유천 선수도 조금 슈팅을 결국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패스를 투입을 시켜줄 텐데 아직까지는 이 김동률의 움직임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공격수들 간의 호흡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오세훈 감독도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뛰고 있는 강릉의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경기를 치르면서 시즌을 치르면서 본인들이 조금은 성장을 해줘야 강릉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빨라요. 자, 제쳐냈습니다. 괜찮아요. 박스 안쪽 괜찮아요. 들어갔습니다. 패스! 이 마지막 패스 짧았습니다. 네, 뭔가 될 듯 안 되고 있는 강릉이고 김동률입니다. 네, 좀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패스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네, 그렇죠.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릉시민축구단이 공격에 이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결국에는 유호성 선수도 중원 쪽에서 영향력이 커져야 지금 같은 장면을 좀 더 연출할 수 있는 강릉이에요. 길게 이태준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짧게 전방 압박 성공. 중앙으로 연결 하지만 패스 미스. 자, 이렇게 되면 청주가 빠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의 역습 넘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유청인 선수가 영리하게 끊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좀 전에서도 사실은 뒤쪽으로 패스가 가면 안 됐어요. 네. 가능한 전방 쪽에서 어떻게 됐든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땐 해결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해야 됩니다. 백패스를 하기보다는
좀 더 중원 쪽으로의 패스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크로스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강릉입니다.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공격을 마무리 짓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기서 볼이 끊겼을 때 역습을 당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청주는 오히려 강릉 선수들이 올라오길 기다릴 거예요. 네. 바랄 거고 본인들이 또 가장 잘하는 게 스피드를 살린 역습이니까. 그렇죠.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낮게 크로스 올려줬어요. 반대편 중앙에서 자, 유청인의 유청인의 수비. 이 패스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기본적인 패스에서부터 좀 집중력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청주도 사실 오늘 경기 지금 계속해서 이런 패스 부분에서의 선택이 조금씩 아쉬운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손민우의 영향력이 조금은 더 커져야 공격적인 부분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태클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권승리의 수비. 인석환. 인석환도 지금 중원 쪽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강릉의 이 중앙의 미드필더 3명이 굉장히 인석환에 대한 이 접근을 잘 차단하고 막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석환이 전방 쪽으로 전진 패스하는 지금 경우를 거의 못 보기도 했고 또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벌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인석환이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이 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길게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전환 살려냈어요. 툭 치면서 박스 안쪽 투입. 앞쪽으로 걷어냈는데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청주FC. 지금도 끊어냈어요. 네, 잘 지켜냈어요. 여기서 올라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태준 밀고 들어가면은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청주FC의 스로인. 사실 이태준 선수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 없었고 네. 드리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강릉도 좀 미드필더에서 유호성이나 유청인 선수가 조금은 더 볼을 받으러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라면은 청주의 이런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사실 이태준 선수의 역할이 이 볼을 지켜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공격수가 이 수비진 여러 명의 수비진 사이에서 볼을 지켜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입니다. 네, 오늘 경기 이태준이 전방에서 버텨줘야 동료들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 그 시간을 사실은 벌어줘야 되는 게 오늘 이태준의 역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릉시민축구단의 이 공격 흐름이 또 빠르지는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근데 지금은 지금 굉장히 네, 빠른 좋아요. 흐름.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라와야 돼요. 네. 여기서 마무리가 좀 돼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측면에서 유호성. 그래도 풀어 나왔습니다. 이재호 중앙 유청인 전진 패스 막혔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청주FC 좋아요. 빠르게 올라가 봅니다. 경합 붙여줘요.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권승리 선수가 이 김상우의 침투하는 동선 자체를 잘 막아주고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냈고 개인적으로 강릉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좀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좀 전방 쪽에서 사실은 워낙 적은 숫자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큰 선택보다는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강릉이거든요. 그리고 선수단도 감독도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동료에게 연결을 해주는 부분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좀 더 모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이 상황을 바꿔봐야지라는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연결됐어요. 아크 정면 돌아섰습니다. 슈팅 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이어져요. 강영중. 네, 지금도 워낙 강릉 선수들이 잘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슈팅 네. 타이밍을 놓쳤었던 청주였고요. 중앙에 수비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릉시민축구단도 이 공격에서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한 번에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킥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공격수들을 일하면 또 공격에서의 공격 지역에서라면 사실은 이 드리블로도 상대를 뚫어낼 수 있어야 되고 개인 돌파를 통해서도 뭔가 이 밀집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현재 강릉의 공격수들에겐 좀 아쉬운 거거든요. 아, 지금은 김동률이 압박을 강하게 붙어줬는데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지금은 지금 두 인석환과 선수가 네, 신경전을 펼쳐봤습니다. 김동률 선수가 자기는 지금 직전 장면에서 파울이 아닌 볼을 건드렸기 때문에 좀 억울함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인석환과의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동률 선수가 전체적인 플레이하는 스타일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제 도전적으로 수비해주고 공격적으로도 뭐 드리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디테일만 살아난다면 김동률 선수는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의 이 가능성은 커요. 네, 지금 강릉심 축구단의 이 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팬분의 댓글이 올라왔고요. 이 강릉시민 축구단의 이번 시즌 2득점 세트피스에서 멋지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 필드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좀 보고 싶으시겠죠. 네. 밟아줬습니다. 인석환.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어요. 빠르게 연결해줬습니다. 중앙에서 김동률. 패스 나가지 못했어요. 선수들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김재홍 주심이 그러니까 아마 김동률 선수가 조금은 흥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주심이나 주장 또는 팀 내에서의 선수들이 저 부분을 또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오른쪽 전환해줬습니다. 강영종. 패스 주고 들어가요. 다시 강영종. 올려줬습니다. 높이 뜬 공.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유청인. 협력 수비로 다시 볼 가져왔습니다. 청주FC 강영종 빠르게 연결. 네. 정말 중원 쪽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게 청주 선수들은 일단은 유청인을 잘 막아주면 전방으로 나아가는 패스를 막아낼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청인이 공을 잡았을 때 인석환이나 뭐 이정택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강릉시민의 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은 유청인 선수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네. 드리블 상황에서도 뭐 또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시즌 사실 유청인이 공을 잡으면 전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청주도 지금 중앙 쪽으로의 접근을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강릉의 저 이재호와 이 유호성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청주의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가게 붙어줍니다. 청주FC의 파울. 네, 오늘의 이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네. 프로 진출을 준비 중인 청주FC 그리고 내셔널리그 출신의 작년에 리그 3위를 기록했던 강릉시민축구단. 아, 과연 오늘의 승자는 이 많은 팬분들도 이 경기에 이 승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러한 뉴스들을 다 알고 계신 거로 봐서는 굉장히 3부 리그에서의 지식이 네, 그만큼 해박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청주도 매년 이제 프로 진출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가장 가능성이 컸던 거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프로 신청도 했었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프로화에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프로 진출을 노렸었던 청주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회 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프로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또 청주도 성적을 좀 입증을 해줘야 하는 필요성은 있어요. 서원상 감독이 그래도 팀을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서 정말 잘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는요. 청주FC의 이 구단주인 김현주 구단주도 굉장히 축구에 대한 사랑이 깊고요. 뒤쪽에서 길게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고 청주FC
본인 진영 왼쪽 측면 돌파해 봅니다. 네, 사실 지금도 만약에 뚫려 나왔었더라면은 청주가 또 역습을 시도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임창석 선수가 수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침착하게 잘 수비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압박을 해야 할 타이밍과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할 타이밍을 일단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뒤쪽으로 붙이겠죠. 백헤딩 연결됐어요. 돌아섰습니다. 박스 안쪽. 네. 하지만 수비가 이겨내면서 지금도 인석환이에요. 네. 인석환이 지금도 유호성 선수가 굉장히 좀 수비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드리블 패턴을 시도를 했는데 침착하게 수비를 잘 해줬고. 아 그래도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네네. 이런 세트피스 기회에 강릉 시민구단은 소중히 살려야겠습니다. 유호성이 왼발로 준비합니다. 양기훈과 이태준까지 지금 전부 다 이 코너킥 상황에 일단은 가담은 해 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강릉 시민구단도 강점이 있거든요. 과연 이번 기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유호성이 왼발에서 권승리가 1라운드에서 헤더를 기록한 경험도 있고요. 네.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세컨볼 있어요. 뒤쪽에. 세컨볼 유청이 높게 뜨고 맙니다. 네. 유청인 선수도 정말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럼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높이 경쟁을 한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 역시나 세컨볼이고 또 유호성 선수도 본인이 이렇게 코너킥을 통해서 우리가 득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코너킥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는 좀 아쉬웠던 강릉시민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청주가 사실 경기 전체적인 90분 경기에서 굉장히 슈팅을 많이 시도하고 득점도 많이 기록하는 팀인데 네. 오늘 경기는 이 강릉의 늪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양팀 모두 슈팅이 많이 없습니다. 네.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 공이 김상재 골키퍼에게 왼쪽 다시 이정택. 양팀 모두 전반전에 이렇다 할 공격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스코어는 0대0. 어느새 전반전 종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리그를 치르면서 강릉을 만날 팀들은 뭐 강릉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경기에 이제 양주, 평택, 김해 이런 팀들을 만났는데 아마 그 양주, 평택, 김해도 우리 강릉 상대로 어떻게 득점해야 되지라는 좀 두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수비력만큼은 정말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유호성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유호성. 지금 크로스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유호성이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위력이 약했습니다. 공격수들이 다 박스 근처로 진입을 했었던 강릉이었었기 때문에 네.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시도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료들이 박스 안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크로스나 이 패스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준은 오늘 경기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하고 있는 오세훈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까지는 크로스를 통한 뭐 이태준이 뭔가 경합할 수 있는 상황 그 장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대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두 팀 다 본인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좋았고 또 컨셉을 찾으면서 그런 공격 패턴을 시도는 했지만 네. 강릉의 수비에 또 청주의 이러한 공격도 강릉의 수비에 완전히 막혀버렸고 강릉은 또 다시 한번 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두 팀 모두 이렇다한 슈팅 이렇다한 장면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양 팀의 후반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20 WK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Nightmares creep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ter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Yeah. With crimson secrets and forbidden bliss, can't stay still, don't stop that thrill. My bones crave your skin, temptation within, mistakes ignite the silence. Nightmares creep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ter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Yeah. Connect the dots straight to the start of intoxicating warmth. Lingering touch, these soft words whispered in the dark. Set my heart on fire. 동아야 왼발 슛! 자, 도현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제로 슈팅! 골! 최정의 왼발 크로스! 헤더! 골! 알겠습니다. 네, 주한성의 코너킥 높게 갑니다. 박태원의 펀칭 그리고 세컨볼! 원거리 슈팅! 선취골 기록하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김재철이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까지 성공해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울산시민축구단이 2세트 플레이에서 실점이 많다 그랬는데 곧바로 여기서 김재철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시민은 이제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FC 목포 공격 루트 중 하나입니다. 자, 김원민 길게 자, 드리블! 자, 직접 올랐어요! 들어갔습니다. FC 목포 공격 루트 중 하나입니다. 자, 김원민 길게 자, 드리블! 자, 직접 올랐어요! 들어갑니다! 선취골 FC 목포! 자, 역시 김원민의 손끝에서 이 공격이 만들어졌고 네.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FC 목포가 홈에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화성의 반칙 아니에요. 선수들은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끝까지 뛰어줘야겠죠. 좋아요. 자, 지금은 찬스인데요. 그대로 계속 갑니다. 왼발 슛! 골! 왼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창원시청. 반칙 아니에요. 선수들은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끝까지 뛰어줘야겠죠. 좋아요. 자, 지금은 찬스인데요. 그대로 계속 갑니다. 왼발 슛! 골! 선제골 양주 시민축구단. 이승엽 선수의 공간이 너무나도 좋았고 네. 일단은 경고를 각오하고 셀레브레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이승엽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또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신태환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봤지만 이승엽 선수가 스피드를 살리면서 굉장히 또 정확한 슈팅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사실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옵사이드 트랩을 조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 황재훈 선수가 초반에 넘겨주게 되고 지금처럼 역습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의를 해야 해요. 자, 김희성이 박스 안쪽 자, 왼발 파스 최영우 늦은 시간 부산교통공사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청주가 무게중심을 앞으로 약간 쏠려 있자마자 네. 바로 부산교통공사가 이게 경험이거든요. 저는 리그 4번째 골을 넣었고요. 지금도 롱패스 한 방이 넘어왔는데 김희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잘 가져갔고요. 네. 자, 터치 이후에 왼발로 자 옆에 있는 이제 최용우 선수를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놨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줬고 네, 이건 최용호 입장에서는 정말 시군죽 먹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최용우와 김희성 두 선수가 이마를 맞대고 굉장히 기쁘게 네. 선수들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강영종 선수가 너무 쉽게 제껴진 부분이 사실 많이 아쉽고요. FC 또 한 번 높게 띄우면서 붙입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좋아요. 슛! 골! 골! 득점이 나옵니다. 독점골. 스코어 1대1. 야, 이번 시즌 청주는 정말 도깨비 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얘기 들었나요? 이제는 아닌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천금 같은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네. 우선 패스 그리고 헤딩으로 너무나 잘 오! 떨궈줬어요. 야, 지금은 유재우 선수가 네. 주장으로서 올라가서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대신해줬고요. 스트라이커 이 정성욱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정성 선수 벤치로 향하면서 이제 기쁨을 모두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 향방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 5분 최진수가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또 직접 슈팅이 아닌 세트피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최진수 그대로 갑니다. 슛! 들어갔어! 첫 골의 주인공 최진수입니다. 최진수가 정말 좋아하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찼는데 네. 와, 정말 기가 막힌 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수비벽에 조금 굴절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슈팅을 선택을 했고요. 네. 이명근 골키퍼가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간 수비벽에 굴절되면서 네. 이명근 골키퍼도 역동적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궤적 자체가 조금 더 커졌고요. 네. 그리고 최진수 선수가 정말 이른 시간에 자, 벤치에서도 자, 김태형 감독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맞고 뒤쪽 자, 곽철호의 헤딩 자. 이후에 등지면서 정민우 힘이 자. 좋아요. 후. 굴절됐습니다. 자, 여기 PK입니다. 우선 정민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지켜주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구대엽 선수의 왼팔에 맞은 것 같죠. 이 장면 천천히 그리고 슛 들어갑니다. 자, PK 득점이 나오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이 대전 한국철도가 밀어붙이는 보상을 받았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1대1 경기는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찬 골키퍼를 속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천안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네. 경기를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경기를 통해서 두 팀은 분명히 또 하나의 징크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네. 왼쪽 측면 경주한 수원 툭 찍어줬습니다. 터치해냈어요. 자, 지금 박스 패스 안쪽 괜찮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슛! 골! 선제골 경주한 수원. 네, 지금은
김재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를 하면서 네. 사실은 김재민 선수가 슈팅을 하기보다는 패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주 선수들 전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직전 장면에서 임성택 선수가 김재민의 여기서요. 네, 이 찍어주는 패스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김재민 선수의 침투도 좋았고 과감하게 드리블 시작하다가 슈팅 템포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사실은 이 황교성 선수도 그렇죠. 아마 경기를 보시면 송경원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뛰는 선수인지 좀 헷갈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달려갑니다. 김도윤 싸워주고요. 박스 안쪽 왼발 김도윤! 두 경기의 연속골 김도윤 와, 지금도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네, 김도윤 선수 지금도 사실은 또와의 이런 볼 경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안지호 커버 들어가는데 정태군 커버 들어왔거든요. 근데 몸싸움 이겨냈고 왼발 슈팅까지 빠르게 타이밍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김도윤 선수의 의지가 주결레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렇죠. 보면서 유치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 지금 오, 전진 패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자, 공다위 박스 안쪽 오! 슛! 골! 공다위! 다시 리드하는 득점 공다위입니다. 야, 지금은 공다위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가 통했고요. 네. 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김재민 선수의 패스 운영. 네. 지금은 심판과의 호흡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리고 뒤쪽에서 정말 멋진 스루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윤순범과 문지용 사이 공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우영과 이지용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잘 뺏었어 이지용. 끊어냈습니다. 자, 이거 속도 조절 이지용, 해야 돼요. 이지용 이지용 해야 돼요. 수비 없습니다. 이지용 이지용 슈팅 달려갑니다. 슛! 이지용! 동점골 이지용! 와,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이지용. 네. 그리고 저 세레모니는 사실은 남준재 선수의 세레모니인데 그렇죠. 세레머니를 뺏겼어요. 네, 그만큼 진짜 이 세레모니를 뺏을 만큼 정말 완벽한 이지용의 커팅 이후에 역습 빠르게 가져왔고 침착한 마무리 보십시오. 제가 이지용 선수 이 양쪽 날개의 활약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지용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냈고 골키퍼가 나오는 걸 보고 환상적인 침착. 네, 이지용의 마무리 침투 이후에 득점을 터트린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지만 사실은 전반전에 정말 좋은 김재민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반칙 아니에요. 다시 자, 안쪽으로 세컨 붙였습니다. 볼! 헤더 스코어 3대2 경주한 소축구단 펠레스코어를 완성합니다. 야, 이번에는 정태쿤의 높이가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트피스 장면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갔던 경주한 수원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네, 지금은 파주의 선수들이 이 세컨볼을 획득하는 과정 이 장면이죠. 여기서 이렇게 파울이 아니냐. 네. 안지호 선수와의 경합에서의 조금은 몸싸움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는 오히려 안지호였어요. 네. 그렇게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 패턴을 시도해보는 것도 이 경주의 견고한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뒷공간 자, 패스 지금 연결. 패스 좋았어요. 서동현. 네. 서동현. 해결- 서동현 약했습니다. 자, 세컨볼 세컨볼! 들어갑니다. 추가골 경주한 수원. 이번엔 조우진. 네, 조우진 선수가 끝까지 세컨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득점이지만 사실은 서동현 선수가 해결을 좀 해줬으면 더 네. 이 서보원 감독의 마음이 편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지금 이 장면 이 패스를 넘겨준 게 공답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슛이 약했는데 세컨볼을 조우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황교성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그래서 창원시청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제가 창원 자, 출신입니다. 선취골 청주FC 스코어 1대0. 이야, 방금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청주FC는 이번 시즌 이 양쪽 윙백들의 공격력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에요. 잘 때렸어요. 잘 빼줬고요. 와, 이 터치도 기가 막혔고요. 좋았습니다. 솜사탕 터치라고 하죠. 네, 저런 거 해두고 이제 솜사탕이다, 뭐 이제 인터넷 용어로 순두부 터치다 이런 창원도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팬이 많은 두 팀 간의 대결. 자, 지금도 찬스예요. 열렸어. 골 청주FC. 야! 이풍범이에요. 이풍범이 결국 득점을 해줍니다.
야, 청주 오늘 날인가요? 물 만났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에 중계할 때 무서워요. 제가 듣고 있나 싶을 만큼. 벤치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으로 풀어나오는 흐름이 잘 좋았고요. 열어줬어요.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반박자 빠른 야. 슈팅. 이승규가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석으로 잘 찔러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이풍범 선수가 주발이 왼발이잖아요. 네, 이승규 골키퍼가 왼발이 아니니까 안심을 했었죠. 약간 어느 정도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허리 찔렀습니다.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청주가 경기력이 오늘 좋을 수밖에 없겠다. 또 열렸어요. 자, 열렸어요! 우와! 이풍범! 우와, 지금은 저희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리플레이예요. 자, 다시 리플레이 한번 보시죠. 보시죠. 감상하시죠. 열렸고 그대로. 이야. 뭐야, 이거는 못 막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사할까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11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했다고도 봐야 되는데, 자, 화성을 상대로 이런 라인업 들고 나왔을 때 결과를 만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달려! 슛! 골! 선제골 화성 FC. 자,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골이 나왔습니다. 상황에서 빠르게 반태부 빠르게 리어로 때려버리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따라오지 못했죠. 자, 여기서 그리고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야, 김한빈이 더 크게 작용을 할지. 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중앙으로 붙여줬어요. 높게 뜬 공 그대로 슛! 골! 선 2021 K3 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0대0 양팀 득점 없이 종료가 됐고요. 양팀의 경기력을 살펴보면 이 결정적인 장면 없이 결정적인 슈팅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청주도 뭐 직전 경기 4월달 이후로 조금은 득점력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강릉의 이 백스리 혹은 또 중원에서의 강한 이런 압박들 이런 것들을 결국엔 뚫어내지 못하면서 뭐 득점 찬스 가까운 장면도 만들어냈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반전 시작하면서 동시에 서원상 감독은 일단 이풍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라운드 천안시 축구단에게 0대2 패배 이후 경기에서는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던 청주FC거든요. 네, FA컵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말 천안전 빼고는 모든 경기, 심지어 강원을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했었던 청주였거든요. 네. 네, 이 강원을 상대로도 득점을 했었지만 강릉은 현재까지는 뚫어내지 못하면서 그런 거 보면 강릉이 정말 이 수비력이 정말 좋은 팀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교체 카드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갔던 청주FC고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장점 이 끈끈한 수비 보여주겠죠. 네, 일단은 이풍범 선수가 들어가면서 아마도 확인이 되고 있진 않지만 손민우와 교체됐을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고요. 오른쪽이 청주FC,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선수들의 위치 변화도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택 선수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손민우와 교체가 된 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에는 이풍범 선수가 들어간다면 이제 박스 바깥에서의 좀 과감한 슈팅 강릉 선수들이 워낙 밑에 내려앉아 있으니까 청주 선수들도 볼을 이 박스 쪽으로 투입하는 것조차 어려웠었는데 네, 아마 이풍범의 투입으로 좀 박스 바깥에서의 이런 슈팅 시도도 발생을 시켜볼 수가 있는 기대할 수가 있는 청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풍범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면서 청주FC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특히 창원시청과의 네. 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이득점을 올려줬어요. 그렇죠. 거의 모든 이 슈팅들이 인석환의 슈팅까지 다 박스 바깥에서 발생을 했었던 득점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청주 선수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즌 올해 K3 리그 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엄청난 가마차기였고요. 오른쪽 측면 돌파합니다.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중간 커팅. 권승리 전진 패스. 강릉시민의 스로인.
임창석 빠르게 연결해줬어요. 유청인. 지금 만약에 이제 후반전에 또 흐름이 바뀌면서 서원상 감독이 이동현 선수의 투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면 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뭐 한승욱이나 김정 선수와 교체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최대한 이 두 선수가 강릉 선수들을 좀 체력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놔야 이동현의 이런 뒷공간 침투 혹은 스피드를 활용하는 득점 이런 패턴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강릉 선수들도 전반전 내용만 보면 청주 선수들도 김재영이나 한승욱, 김상호 선수가 사실은 이렇다한 활약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후반전 최대한 이동현 선수가 투입되기 전에 뭔가 강릉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유청인의 스로인 코너킥. 길게 올려줬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요. 공 살아있어요. 박스 안쪽. 침착하게 걷어냅니다. 오, 터치가 근데 지금요? 길었어요. 넘어졌습니다. 아하, 네. 파울 얻어냈습니다. 좋은 위치. 한 발자국만 더 앞에 위치했었더라면은 바로 이 페널티킥으로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이풍범의 터치 미스가 조금은 길었다 보니까 임창석 선수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그 볼을 탈취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임창석 선수가 굉장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볼을 좀 볼에 빠르게 접근하고 제2 동작을 가져가면서 저렇게 압박을 바로 가져왔다라는 점이 지금 좋은 위치에서 이 강릉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본인 수비 진영에서는 좀 안전하게 빠르게 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풍범 선수도 직전 장면에서 볼이 본인에게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방으로 네. 한 번에 나아가는 역습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풍범 선수도 좀 언제든지 이제 본인에게 볼이 올 것을 대비를 좀 해놓으면은 더 좋을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유청인 지나갔고 요성 왼발 있어요. 요성 왼발 감아봤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골대 바깥쪽으로 이 침투에 들어오는 동료들의 머리를 좀 보고서 강하게 킥을 시도를 했는데 네.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조금은 골대를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강릉 심축구단이 기분 좋게 후반전을 시작을 알리는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강릉도 수비적으로 좀 지켜내면서 청주가 좀 지치는 타이밍이 찾아온다면 라인을 좀 올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석환 선수인가요? 지금은 유재호 선수로 보이는데 네, 유재호 선수네요. 네, 이태준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발을 들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정강이 쪽에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유재호 선수도 뭐 인천 유나이티드 시절에서는 조금은 경험적인 측면 뭐 이런 아쉬운 부분에 있었고 결국에는 프로 무대에서 많은 활약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청주에 입단한 이후로는 청주 수비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또 관록이 묻어나는 안정적인 수비 보여주고 있고 또 함께 파트너로 나서고 있는 이민영의 안정감까지 찾아줬거든요. 네. 인석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 깊었습니다. 잡아내는 김철우 골키퍼. 지금 사실 청주도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거를 제가 아까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본인들이 좀 준비했었던 패턴 그 부분에 있어서 강릉의 수비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경기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석환이 공을 잡았을 때도 박스 잘 안쪽 던졌어요. 돌아서면서 네. 막아냈습니다. 김상재 슈퍼 세이브. 자, 근데 지금 이태준이 볼을 터치를 해놓으면서 바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이태준이 왼발의 킥이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반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태준이 뭔가 공을 좀 소유를 하고 볼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장면을 결국에는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강릉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맞이했었고 이태준이 유효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낮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페널티킥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인석환 네. 선수가 핸드볼을 했다. 인석환 선수 손에 맞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김재홍 주심인데. 네. 일단 이 코너킥 상황에서 PK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재홍 주심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PK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재홍 주심은 명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본 것 같고 인석환 선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카메라 각도상 이 인석환의 플레이를 정확하게 핸드볼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PK는 선언이 됐고 키커는 유청인이 나서겠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2득점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 이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그 무게가 지금 유청인에게 향해 있고 네. 김상재 골키퍼도 굉장히 세이빙 능력, 페널티킥 선방 굉장히 좋은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 기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유청인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발로 득점하는 모습을 아마 이번 시즌 강릉 팬분들은 처음으로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머리로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릉 시민. 유청인의 발끝에 자, 유청인. 유청인 슛! 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막아내는 김상재. 정말 이걸 막아냈습니다. 네, 김상재 이걸 막아냈어요.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대단했고 침착했지만 이번 시즌 강릉 정말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유청인의 킥은 정확하거든요. 근데 PK에서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킥을 처리하기 직전에 유청인의 모습이 조금은 긴장이 되어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사실 부담감이 큰 거잖아요. 또 주장으로서 본인이 이번 PK의 또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좀 성공을 하고 싶었겠지만 킥이 구석을 향하기보다는 조금은 중앙 쪽으로 향하면서 김상재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어렵게 살렸는데 김상재가 앞쪽으로 길게. 앞서 PK에서 팀을 한 차례 구해낸 김상재 골키퍼. 자, 지금 괜찮아요. 사이패스. 유청인 뒷공간 김동률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골킥이 선언이 됐지만 일단 김동률 선수의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중앙 쪽에서 하프라인 위쪽에서 강릉이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현재 유청인에게 또 볼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공격 지역에서. 오히려 청주FC가 이풍범을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보였었는데 강릉 시민축구단이 이태준의 유효 슈팅을 시작으로 이 유청인의 PK까지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청주도 이동현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 좀 이른 시간에 이동현의 투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남윤성 해설에 대한 칭찬이 올라왔습니다. 선수 특성을 정말 잘하신다고. 네, 공부를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정보를 최대한 제가 가져와서 전달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선수들이 워낙 또 치열하게 본인들의 칼날을 앞세워서 경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저도 잔상이 좀 남네요. 유청인의 이 PK 장면의 아쉬움은. 네. 핑크 소시지라고 김상재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을 보고 별명을 또 지어주셨네요. 한 번에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김철호 골키퍼가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공이 그대로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이 장면을 김철호 골키퍼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네. 저희가 미처 예측을 하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한 득점이 나오면서 정말
말을 잃었는데 어쨌든 김철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골키퍼가 득점하는 것조차 사실은 보기 힘든 광경이고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면은 3년 전에 강릉 팬들이라면은 기억을 하실 이름이 있거든요. 네. 박청혁 골키퍼,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가 골키퍼인데 필드골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강릉시청 소속으로. 근데 오늘 경기 그 흐름을 다시 한번 강릉에서 골키퍼인 김철호가 득점을 하면서 이번 시즌 유청인이 아까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의 그 부담감을 지금 김철호가 극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의 첫 필드골 네. 김철호 골키퍼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람이 또 불고 있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김철호가 득점을 하네요. 킥이 상당히 정확했어요. 네, 정확했고 골키퍼 김상재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튀면서 높게 올려줬습니다. 펀칭 자, 따라갑니다. 지금, 빠르게 할 수 오히려 있어요, 강릉. 강릉시민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 유호성의 반대편 측면 네, 괜찮습니다. 반대편 아하. 연결. 하지만 패스가 짧았습니다. 네. 이제 급해진 건 청주FC예요. 첫 골이 들어가면서 강릉 선수들의 텐션이 조금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청주보다. 오히려 청주FC는 이동현, 이풍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네. 예기치 못한 득점. 네. 정말 사실 보기 힘든 장면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도 골키퍼가 득점을 하는 거를 한 시즌에 한두 명 나올까요? 이 경기를 시청하시는 분들 머릿속에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예전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정성용 골키퍼가 코트디부아르였나요? 그렇죠. 네, 그 경기에서 직접 뒤쪽에서 초장거리 슛을 성공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남윤성에서는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과거에 EPL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트넘이었던 걸로 기억은 네. 하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이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박청혁 골키퍼도 강릉시청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아마 강릉의 골키퍼들이 이렇게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의 DNA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청인 선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네, 앞서 유청인 선수가 PK를 실축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뻔했었는데 김철호 골키퍼가 이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사실 인제 강릉이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시즌 선제골을 기록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 지금 이 김철호 선수의 득점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릉 선수들은 조금은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축구, 늪축구를 한번 발현을 시켜보면 되지 않을까. 후반전에 청주가 마음이 조금은 더 급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호성이 올려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정면에서 떨어뜨려줬습니다. 청주FC 한 번에 전방을 받습니다. 따라갑니다. 자, 빠르게 경합해줘야 따라가요. 돼요, 경합해줘야 돼요. 김재영 싸워줍니다. 오히려 이번에 태클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골키퍼 선수들을 소세지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네. 아마 김상재 골키퍼의 핑크 소세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강릉 팬들이 지금은 이 김철호 골키퍼를 옐로우 소시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철호 골키퍼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만약 김철호 골키퍼가 남은 이 시간 동안 청주의 슈팅 막아내면서 승리를 이끈다. 그럼 본인이 클린시트도 달성하면서 득점도 달성하는 거의 골키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승점 3점을 벌어다주는 골키퍼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네. 오늘 강릉은 정말 골키퍼가 득점을 통해서 승점 3점 기대해볼 수 있는 경기가 현재까지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슈퍼 세이브를 기록을 해주면 정말 이게 한 골이나 다름없는 세이브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김철호 골키퍼는 한 골을 넣어줬습니다. 네. 네. 세이브가 아니라 직접 득점을 하면서 저희가 전반전에 아무래도 강릉의 공격력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김철호 골키퍼가 후방에서의 그 아쉬운 공격력을 잘 메꿔주면서 강릉의 리드를 이끌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이 인터뷰를
만약에 한다면 네. 김철욱 골키퍼에게 이게 의도성을 가지고 킥을 한 거냐 아니면 운이 좋았냐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아마 전방 쪽에 이태준의 높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킥을 때린 것은 맞겠지만 네. 그게 조금은 더 바람의 영향을 타면서 그대로 더 멀리 날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킥이 굉장히 정확하고 예쁘게 날아갔기 때문에 네. 또 골문 안쪽으로 이게 골문 중앙으로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김상재 골키퍼도 예상은 한 거죠. 좀 침착하게 나와서 앞서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였었더라면은 김상재 골키퍼가 생각한 바운드 혹은 공의 세기를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온 거일 텐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네. 평소보다 좀 더 볼이 강하게 그리고 바운드도 더 높게 튀면서 김상재 골키퍼를 그대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호가 붙여줬습니다. 헤딩 짧게 해주고요. 청주 FC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뭔가 청주 선수들이 좀 뭐에 홀린 듯한 느낌이 후반전에는 있어요. 네. 경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강릉은 이제 부산전부터 해서 수비적인 부분에 안정감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상대팀이 원하는 축구를 못하게 한다. 오히려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태준 왼발 있어요? 이태준 왼발 있어요? 박스 네. 안쪽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이 후반전에 공격을 정말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유호성과 유청인 선수는 계속해서 이 청주의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네. 안 나갔어요? 네. 네,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스로인 앞쪽으로 길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칙 아니에요. 청주도 오랜만에 지금 하프라인 위쪽에서 공격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붙여줬습니다. 뒤쪽에 헤더 크로스 떴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와, 잡아냈습니다. 이게 또 김철호의 골키퍼 앞쪽으로 향했고 지금은 약간 선수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냈고요. 네. 그런데 오랜만에 청주도 왼쪽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헤딩까지 연결을 했었는데 유재호 선수는 뭔가 직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재훈 선수가 강하게 심판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헤딩 경합 상황에서 팔꿈치를 좀 사용을 했다. 네네네. 이런 의사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지용 선수는 이 팔꿈치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점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팔 동작이었다. 그렇죠.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요즘에 또 팔꿈치를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재호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한 것 같고 근데 그 직전 장면에서 이 김지영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를 했을 때 바람이 옆방향으로 불다 보니까 강릉 선수들도 낙하 지점을 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주가 후반전에 강릉의 높이가 의식돼서 크로스를 시도하지 않기보다는 조금은 이 부분을 청주도 역으로 이용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변수가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벤치와 주심이 소통을 하고 다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김철호가 잡아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는 김철호 골키퍼의 킥 나오는 장면만 있으면 긴장을 더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보다 또 굉장히 멀리 킥이 날아갔고요. 네. 한번 접어놓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반대편 전환. 인석환 한 명 제쳐내고 인석환이 띄워줬습니다. 네, 안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맞바람이 불어서 네. 청주 선수들은 볼을 끝까지 좀 집중해서 패스가 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갈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네, 댓글로 이대로만 갑시다. 아무래도 강릉시민축구단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강릉시민의 팬분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강릉이기 때문에 사실 평택과 함께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유일한 두 팀이잖아요. 네. 유일한 두 팀인데 그런 불명예를 좀 씻고 싶으실 거예요.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패스 지금 들려줬고 괜찮아요? 돌아서면서 승우! 들어갑니다. 동점골 청주FC 스코어 1대1. 결국에는 한승욱의 왼발이 또 한 번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FC도 이대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겠다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 한승욱의 결국에는 높이 싸움에서의 경쟁보다는 조금은 더 이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포켓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공간에 한승욱 선수는 볼을 잡고 돌아서면 저렇게 왼발, 강력한 왼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승욱 선수가 지금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승욱 선수를 대신해서 네, 이동원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 골 넣고 쿨하게 나가네요. 네. 본인도 정말 홀가분하게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한승욱입니다. 네, 한승욱이 동점골을 기록하고 교체 아웃됐고요. 그리고 이동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근데 한승욱의 슈팅 타이밍이 정말 빨랐어요. 네, 돌아서자마자 터치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던 한승욱이고요. 왼쪽 측면 파고듭니다. 올려줬습니다. 오. 잡아내는 김상재 골키퍼. 네, 아마 이제 70분 경기가 70분 정도 향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경기는 두 팀 모두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반드시 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마 선수들이 뛰면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네, 왼쪽으로 연결됐어요. 네, 크로스 다시 한번 인석환 시도됩니다. 띄워줬습니다. 잡아냅니다. 이제 전방에 이동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크로스를 올리겠죠. 네. 낮고 빠른 크로스보다는 청주도 이제는 우리도 높이 싸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동원을 통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한승욱 선수가 본인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올려주면서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바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청주FC 오른쪽 파고듭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어요. 네, 지금은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가 좀 드리블을 길게 치는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양기훈 선수도 본인의 피지컬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김상우의 전진을 한 차례 잘 막아내줬고요. 네. 지금 이동현 선수의 스피드였다면 충분히 네, 그죠.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동현 선수가 약간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앙에서 헤딩.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수비와 이동원이 경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침착하게 뒤쪽으로 일단 안전하게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사실 이동원 선수도 울산 현대 시절에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이제 K4 리그 2000 시민구단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 시즌 청주로 이적을 했는데 좀 경험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청주에서 좀 경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프로 무대로의 돌아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겠죠. 네. 그러려면은 높이만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발밑 부분도 이동원 선수가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이동원이 또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 해주고 발을 통해서 뭔가의 장면들, 패스하는 부분들이 많이 살아난다면 오늘 경기 청주의 스피드한 공격수들도 조금은 더 영향력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강릉시민축구단의 프리킥. 한 번에 전방을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떨어뜨려줬어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칙 아니에요. 유재호의 수비 성공. 직접 치고 올라가는 강영종.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이동원 떨어뜨려줬고 경합합니다. 패스 연결 이동원. 지금 네.
지금은 네. 김철호 골키퍼가 볼을 잡고 넘어져 있는데요. 네, 김철호 골키퍼가 아무래도 이동원 선수가 좀 위협적으로 발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부상 염려가 있었잖아요. 네, 반응이 격하게 네.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야 진짜 내 걸 똑바로 봐라.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은 2명의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14번 박민수와 17번 김민수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선수가 직전에 이 김철호 골키퍼에게 태클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강릉은 현재까지는 이 오세훈 감독이 오늘 경기 무승부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박민수 선수는 이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통한 이런 빌드업 또 날카로운 슈팅 왼발 능력이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중원의 미드필더로서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김민수 선수도 또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인석환 밀어줬습니다. 수비 커팅. 청주FC의 스로인. 양팀 모두 오늘 경기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교체 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주FC는 이동현, 이풍범, 이동원 다 투입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지금 강릉이 아마 박민수 선수가 왼쪽 윙어로 포지션을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김민수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강릉이 3-4-3 포메이션을 꺼내들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이 사실 이번 시즌 계속해서 3-5의 시스템을 활용을 했는데 사실 오세훈 감독은 강릉 시청 시절부터 계속해서 3-4-3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좀 더 다이나믹한 팀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 3백 3-4-3 시스템 이번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떨어진 공을 그대로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이정택의 슈팅. 계속해서 후반전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문을 겨냥하고 있는 청주FC.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한승욱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릉시민축구단의 정보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즌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리그에서의 성적은 좀 아쉬운 상황이죠. 이렇게 오늘같이 좀 후반전에 현재까지 이제 오세훈 감독이 어느 정도 팀의 베스트 라인업을 결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 같이 교체로 투입되는 선수들이 뭔가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오세훈 감독이 후반전의 경기 운영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교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김민수 선수의 활약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강릉입니다. 떨어진 공 박스 안쪽. 자, 지금 잘 안쪽으로 돌아섰어요.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터치 좋은 수비 보여줬던 강지용. 짧게 밀어줬고요.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로인. 네, 그래도 이정택 선수가 계속해서 저렇게 넓은 수비 방향을 가지고서 태클을 해주고 또 이 공격수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주는 모습이 서원상 감독의 마음에는 굉장히 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중원에서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이정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스로인 청주FC.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이동원 쪽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올려줬습니다. 네, 걷어내고 올라가는 강릉시민축구단. 두 선수가 근데 충돌했는데.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네, 이동원 머리 붙여줬습니다. 씁니다. 떨어진 공. 확실히 이동원의 높이가 높습니다. 네, 강릉시민축구단 올라가는데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어요. 지금은 직전 장면에 역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김민수와 이민영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청주의 스태프진들도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김민 선수가 가서 이민영 선수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고는 있는데 일단 좀 강하게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행히 이민영 선수는 일단 괜찮아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허벅지 쪽에 순간적으로 강하게 선수들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근육이 좀 타격을 당하면서 특히나 허벅지 근육은 타격당하면은 순간적으로 걷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아마도 이민영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지금 이동원을 투입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이동원의 머리를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공격 패턴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팀 후반전 시간이 흐를수록 공수 간격은 벌어지고 있고요. 네, 강릉시민축구단 김민수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강릉 선수들이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포지셔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바람 때문에 볼의 궤적이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주 선수들도 그냥 단순하게 전방 쪽으로 때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요.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뒤쪽으로 빼줬고요. 인석환 네, 괜찮아요. 찍어줬습니다. 지금은 이동원의 머리를 노렸었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도 전방에서의 호흡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태준 선수도 지금은 본인에게 급하게 주기보다는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료를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 떨어진 건 박사죠. 잡아내는 골키퍼. 근데 이동원 높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높은 확률로 이동원의 머리에는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김동률 선수가 정말 많이 전반부터 이 전후방을 오갔기 때문에 조금은 다리 근육 경련이 일어난 상태고. 네, 지금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직접 쥐를 풀어주고 있고요. 이제 후반전에 남은 시간 강릉의 컨셉은 더욱 명확하게 역습이고 네. 청주도 라인을 올려놓기 때문에 더욱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김동률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발생을 할 텐데 김동률이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라면은 아마 오세훈 감독은 심광호나 김래호 선수의 투입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청주FC. 바운드된 공. 네, 지금 네. 두 선수가 겹쳤는데 그대로 진행돼요. 슈팅 굴절됐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공을 향해서 뛰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선수들이 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재웅은 끝까지 집중하면서 슈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FC의 코너킥. 공격에서 흐름을 살리고 있습니다. 청주FC 올려줬습니다. 헤더!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청주도 세트 플레이 기회가 나오면 유재호 선수의 머리가 항상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살짝 뒤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유재호 선수도 정확하게 임팩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 시간이 지날수록 공수 간격 벌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양팀 모두에게 공격 기회가 올 거예요. 네. 왼쪽에서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청주는 이제 교체 카드를 모두 다 활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릉에게는 한 장의 교체 카드가 남아 있고요.
서동원 감독은 일단은 이동원 선수의 교체 투입을 통해서 그래도 경기력의 반전을 좀 이뤄냈고, 이제 강릉은 이제 마지막 오세훈 감독의 선택이 조금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댓글로 앞서 이민영 선수가 이 김동률 선수의 이 쥐를 풀어주는 장면에 대해서 훈훈하다고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민영 선수는 근데 빨리 풀어주고 싶었겠죠. 네. 그래야 빨리 본인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또 풀어주긴 했으니까요. 네. 네. 요즘 훈훈한 장면들이 선수들이 이제 또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중앙으로 자, 파고듭니다. 지금 해야 돼요. 김민수 해야 돼요. 그대로 슛! 떴습니다. 그대로 슈팅까지 가져가 봤던 김민수. 네, 그래도 김민수가 좋은 공간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수비수를 좀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이 선언된 것 같은데, 네. 김민수 선수도 돌아섰는데 워낙 자기 앞에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기보다는 직접 한번 왼발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이 남윤성 해설이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 이런 적극성 그리고 과감함 김민수가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오세훈 감독에게는, 강릉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높이에서의 강릉이 또 세트피스를 맞이를 했고요. 그렇게 길게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슈팅 약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네. 청주FC 김재영이 밀어줬습니다. 자, 공격 숫자 많아요. 김철호 이동원! 골대! 지금은 김철호 바깥쪽을 골키퍼가, 맞췄습니다. 네,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네. 그 부분을 이동원 선수가 근데 또 잘 파악을 하고 재치 있게 바로 슈팅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슈팅이 골대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동원이 이번 시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데 본인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골대를 맞췄고요. 이제 김래호 카드까지 투입합니다. 네, 역시나 김동률 선수가 체력적으로 조금 지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래호가 투입이 되고, 네. 김래호 선수도 뭐 슈팅도 과감하게 하지만 일단 드리블을, 굉장히 전진 드리블을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선수거든요. 오른쪽 길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운드 된 공 터치해내면서 풀어 자, 나왔고 패스가 괜찮아요. 전방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줬습니다. 이동원. 네. 발을 갖다 대지 못했어요.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청주FC 돌아서면서 수비 머리 맞고 근데 굴절된 바람이 불기 원펀칭. 때문에요. 박스 안쪽 공 살아 있어요. 지금도 이풍범의 오른발 가마차기, 이풍범에게 저 위치에서 걸리면 정말 바로 득점이거든요. 네. 본인도 최근에 이 박스 바깥에서의 득점에 슈팅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봤고요. 네. 박민수가 밀어줬습니다.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네. 이민혁의 좋은 수비. 이민영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수비력으로 이 청주의 수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원이 떨어뜨려줬습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청주의 파울이 선언이 된 건데, 이게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네, 아마도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가 볼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기 때문에 네. 강릉의 선수가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를 파울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은 김재홍 주심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강릉 시민축구단 선수들은 항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에서의 이 청주의 PK가 선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강릉 선수들도 후반전에 그래도 직전에 보여줬었던 이번 시즌의 흐름과는 굉장히 또 다른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내면서 본인들이 또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지금 이렇게 청주의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키커는 이풍범입니다.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PK로 득점을 기록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역전골 기회. 이풍범. 자, 이쁜범 갑니다. 이풍범 슛 들어갑니다. 네. 역전에 성공하는 청주FC 스코어 2대1. 네, 이쁜범 선수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킥 감각이 또 굉장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PK를 마무리를 시켰고요. 네. 네, 유청인 선수는 PK를 비록 놓치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풍범은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청주의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풍범 본인의 이번 시즌 4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이번 시즌 공격수가 아닌 선수가 4골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풍범 선수고, 사실 이풍범 선수가 또 본인이 프로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인터뷰로 드러낸 경험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풍범 선수의 활약을 보면 프로 구단들이 굉장히 또 많은 구단들이 이풍범 선수를 레이더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풍범은 정말 본인의 슈팅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요. 그렇죠. FA컵까지 한다면 벌써 6골이거든요. 네. 이제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이 강릉 시민축구단 오늘 경기도 승점을 가져가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도 매 경기 강릉의 경기를 중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 시도가 굉장히 이번 시즌 못 봤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강릉이 또 다시 한번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청주FC는 확실히 이풍범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갔었는데 모습은 많이 안 보였고요. 그런데 이동원이 또 머리로 떨궈주면서 김상우가 PK를 얻어내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결국에는 서원상 감독이 교체 카드를 통해서 그만큼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풍범이 본인의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대단하게 이번 시즌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청주의 이풍범이고, 네. 박민수가 센스 있게 돌아서면서 풀어 나왔습니다. 오른쪽 연결.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박스 안쪽. 자, 김래호 박스 있어요. 안쪽. 김래호. 네. 잡아내는 김상재. 마지막에 수비 커버가 좋았어요. 그래도 청주는 사실 정말 이번 시즌 이풍범 선수를 이제 김포에서 이적을 시켜서 왔는데 이풍범 없었으면 사실 서원상 감독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청주도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2득점을 추가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한 번에 붙였습니다. 잡아내는 김철우 골키퍼. 네. 아마 과거에 이제 A 대표팀을 이끌었었던 감독 중에 본프레레 감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3골 실점하면 4골 넣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뒷공간 김래호 쪽 연결했었는데 패스가 길었습니다. 아마 본프레레 감독이 K3 리그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팀이 청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수비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오늘 경기도 이 안정감 있는 강릉 시민축구단의 수비를 결국에는 뚫어냈고 2득점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또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는 팀이 바로 청주입니다. 네.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태준이 포지션이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이다 보니까 드리블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오른쪽 길게 열어줬습니다. 확실히 오늘 청주FC는 이 김재영 선수가 전방에서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김재영 선수와 김상우의 투입이 이풍범으로 하여금 이 수비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게 하는 결과를 낳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풋몸도 최근의 흐름이 계속해서 득점, 물론 경기력 자체만큼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풋몸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 대단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필요할 때 팀이 승점을 필요로 할 때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원상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전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번 시즌이 되고 있고, 네, 이민영 선수는 아까 이 김민수와의 충돌 과정에서 이번 이 타박상이 조금은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오늘 후방에서 상당히 노련한 수비를 통해서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마음이 급한 쪽은 강릉시민축구단이에요. 네, 청주도 사실은 오늘 경기까지 잡아내지 못한다면 지난 6라운드에서 창원전 3대0 승리, 이 부분에 좀 좋은 흐름을 좀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요. 오! 네. 이태준이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지 못했지만 바람이 또 워낙 잘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그대로 골대로 들어갈 뻔했어요. 청주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청주도 사실 이번 시즌 후반 막판에만 지금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굉장히 또 후반 75분 이후에 5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부분을 좀 끝까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청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동원 선수가 수비수와의 경합하는 과정에서의 파울이 선언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요. 또 어떤 상황인가요? 네, 네. 김재홍 심판이 부심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은 네, 오히려 강지용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네. 김재홍 주심은 이제 이 이동원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했는데 이제 부심의 입장에서는 강지용 선수의 파울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골키퍼까지 바꿔주고 있습니다. 청주 FC 박근영 골키퍼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근영도 00년생 굉장히 또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항상 청주가 이기고 있을 때는 교체 투입을 통해서 그라운드를 밟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김상재 골키퍼는 오늘 PK도 막아주고요. 정말 중요한 선방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이 바운드된 공 김철호가 잡아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마지막 공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강릉입니다. 네, 전방으로 붙여줬어요. 떨어진 공. 더 괜찮아요. 잘 떨어졌어요. 이겨냈어요. 제쳐냈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 크로스 연결. 해줘야 돼요.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네, 걷어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스코어는 2대1. 청주FC가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강릉 선수들은 좀 예상 지연된 시간, 그거에 비해서는 좀 추가 시간이 빠르게 끝나지 않았냐, 이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릉이 사실은 오늘 경기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김철호 골키퍼의 뜻하지 않은 득점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좋은 흐름을 탔었던 것은 분명히 강릉이 먼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정력 차이, 강릉에게는 없었고 청주에게는 있었던 이런 결정력 차이로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청주가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청주FC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 2승을 챙기게 됐고요.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김철호 골키퍼의 득점도 나왔고요. 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이 경기가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의 연속이었었기 때문에 네. 김철호 골키퍼의 득점이 터진 이후 55분 이후부터 남은 시간 한 35분쯤 되죠. 추가 시간까지 한 40분 가량이
경기를 정말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흐름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청주가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고 결국에 본인들은 이번 시즌 득점을 통해서 어떻게든 승점을 획득하겠다 이런 공격 축구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서원상 감독이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나고도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약간의 어필이 있었고요. 하지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8라운드 결국에는 청주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남윤성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